시작하자마자 더블에 성공을 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확률적으로 언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파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27일 상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적정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가치는 얼마고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투자자 배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혜측을 진행을 했을 때는 77.4%였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그런데 실제 배정된 물량 같은 경우에는 58.3%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이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확약 외국인 기관 투자자 물량이 상당히 많죠. 비중도 72.9%입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한테 배정을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고평가, 저평가 그 영역에 따라서 매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7개 증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매겼거든요. 자, 여기에서 극단값은 제외를 할게요. 삼성증권 그리고 SK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증권사의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를 평균을 내보면 107조 1,40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가로 환산해보면 45만 7,863원이 나옵니다. 즉 한 45만 원, 46만 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적정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가치가. 자, 그렇다면 먼저 베스트 시나리오 한번 세워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작하자마자 더블에 성공을 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확률적으로 언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따상에 성공한 그런 기업들의 상한가 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상이 무엇이냐? 공모가 대비 시가가 더블로 시작하는 것을 더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한가를 가면은 바로 따상이라고 합니다. 총 따상을 기록한 기업이 25개인데 따상 시점을 살펴보면 시작할 때부터가 36%, 그리고 9시 30분 이전이 40%입니다. 즉 76%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장 초반에 따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더블엔 성공을 했는데 따상에 실패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부터 YM텍까지 총 2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9시 1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업이 62%,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이 사이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기업이 13%입니다. 즉 75%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장 초반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더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상한가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장 초반에 정리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았던 기업들이에요. 반대로 음영이 칠해지지 않은 기업들 67%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아진 기업들입니다. 이런 거죠. 자, 더블로 시작을 해서 막 상한가를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 공모 투자자 말고도 세력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근데 상한가에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점점점 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에 실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좀 시가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간 좀 베스트 시나리오, LG에너지솔루션이 더블로 시작할 그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적정가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가가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언제 파는 것이 좋으냐? 대부분의 공모주 투자자들이 시가에 다 던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시가에 던지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업체들. 자, 그 업체들의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 확률이 83.3%예요. 근데 공모가 대비 종가 상승 확률은 82.1%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냥 시가에 던지는 것이 좋겠네 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데,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보면 다릅니다. 자, 만약에 시가에 팔았을 때 평균 수익률은 56.3%고요. 종가에 팔았을 때 평균 수익률은 60.6%입니다. 아니, 상승 확률은 시가가 더 높은데 수익률은 종가가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모주가 좋은 공모주가 있고 나쁜 공모주가 있습니다. 자, 나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종가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반영이 되어서 아무래도 상승 확률이 종가보다는 시가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모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따상을 기록한다든지 더블로 시작한다든지 좋은 공모주도 있습니다. 그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종가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종가에 팔았을 때 수익률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던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에 상장을 한 대형급 공모주들의 주가 흐름 몇 개만 살펴볼게요. 현대중공업 상장 당일 주가 흐름입니다. 이건 이제 분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는 11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9만 1,000원까지 빠집니다. 자, 이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걸 팔기 위해서 너도 나도 엄청나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접속량이 한꺼번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증권사 MTS가 엄청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다가 시가에 팔려다가 팔지 못하고 접속이 된 다음에 팔았더니 거의 한 9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 아시죠? 이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니까 바로 수직 상승하죠. 그래서 한때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11만 1,500원에 끝났어요. 이때보다는 훨씬 더 한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끝났다. 자, 또 한 가지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18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가라고 해서 23만 원 찍혔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호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찍은 겁니다. 아마 이때 파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만 원까지 하락을 하죠. 23만 원에서 17만 원이면 정말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초반에 엄청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뭐 주문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접속도 안 되고, 자,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이 돼서 몰려서 팔았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한 20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기적적으로 가장 빨리 접속이 돼서 내가 시가 시작하자마자 팔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내가 좀 버벅거리고 늦게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주가가 막 빠져요. 어떻게든 접속하자마자 시장가를 눌러서 그 순간에 팔았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그때 몰리면서 시장가로 던집니다. 대부분 그럴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무작정 시가에서 파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준점이 있죠. 가정이 뭐냐면은 더블, 뭐 따상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정가 내외로 시작을 했을 때, 자, 그때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부분이 있어요. SK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여급 공모주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주요 지수에 편입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패시브 자금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이벤트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LG에너지솔루션처럼 대여급 공모주여서 상장하자마자 코스피 200 지수 내지는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부터 카카오페이까지 총 7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주황색 막대기가 기간 순매수고요.
회색 막대기가 외인들의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솟아 있으면은 순매도고요. 위로 솟아 있으면 순매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색 선이 바로 주가입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거의 더블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엔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일이 12월 11일이었는데 자, 입대를 앞두고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자, 편입 앞두고 나서는 다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 뒤에부터도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번에 SKI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도 시작하자마자 더블에 성공을 했는데 매도 물량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하한가로 추락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도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잠깐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제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이거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그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SK바이오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따상상상을 기록한 기업이죠. 그 이후에는 주가가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해제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잠깐 또 상승을 하죠. 그 뒤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따상에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는 또 잠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MSCI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하자마자 줄곧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MSCI 편입, 이 이슈가 8월 20일 날 터졌는데 자, 이때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이때 끝나고 나서 바로 1개월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도 있었지만 이때는 사실 별로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그때마다 주가가 좀 주저앉죠. 그래서 코스피 200 편입 이 이슈도 있긴 있었지만 이때 보시면 외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내려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18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한 14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24만 원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것도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계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렇게 유입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스피 200 편입을 며칠 앞두고 그때부터 좀 조정이 나오더니 편입되고 난 이후부터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전후 주가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일단 지수 편입 이벤트 전 매수세가 유입된다. 자,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엔 대부분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수급 때문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MSCI, 코스피 200 등 복수 지수 편입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MSCI까지는 괜찮았지만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수급 노이즈가 없는, 여기서 수급 노이즈라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게 1개월부터 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전까지는 괜찮다. 즉 지수 편입 이벤트 2개가 발생하면 그 앞선 이벤트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부터는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수 편입 이벤트 총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2월 3일 날 FTSE 이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규모는 약 한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월 9일 이후부터 이때는 기타 ETF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2차 전지, BBIG 이런 ETF에 편입이 돼요. 여기에서 유입된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4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여기도 한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 한 열흘 후에 2월 27일이죠. 1개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회지가 됩니다. 기관 보유 물량의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2월 14일까지 MSCI 선진지수 편입까지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월 27일
1개월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고 유통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까지 주가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3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 사실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 더블 이상 그리고 장 초반 상한가를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적정가로 시작이 된다.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렇다면은 웬만하면 시가 매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400만이 넘는 계좌가 참여하다 보니까 분명히 접속 지연이라든지 서버 다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뭐 증권사들이 여기저기서 뭐 서버 증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가 매도는 웬만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남들이 막 순식간에 다 접속해서 다 팔고 시장가로 던지는 그 순간이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공모주 투자를 처음 해본다. 그래서 이 너무 복잡하다. 언제 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두 주를 봐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작하자마자 한 주를 팔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또 한 주를 팔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편입 이벤트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MSCI 편입 2월 14일이죠. 이 전까지는 패시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슈가 있어도 제 생각에는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한 104조 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두고 이거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이거와 비슷한 가격이거나,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자, 아무쪼록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